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지난 10월 중순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비트코인 암스테르담 컨퍼런스가 열렸었잖아요. 네, 이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유럽에서 열린 건 처음인가요? 네,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이름 자체가 예.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하는 네. 이 비트코인 소식만 다루는 전문 언론 매체에서 매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를 하던 행사였는데요. 네. 그 행사가 이제 처음으로 유럽에서 열린 게 이제 올해고 네. 원래 매년 5월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좀 그 한 2년 정도 쉬고 그다음에 최근 2021년과 22년에 굉장히 성황리에 종료를 했는데 그 열기를 이어서 이제 10월 달에 미국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큰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해시레이트 기준으로 보통 채굴력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 1위 국가였고 지금 이제 1위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좀 중요한 국가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풀로드 숫자를 보면 유럽의 풀로드를 다 합치면 미국보다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럽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또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주로 오갔는지요? 맞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네. 이런 국가들이 이제 미국에 이어서 풀로드 숫자 2, 3, 4위를 연달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러므로 이제 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비트코인이 내세우는 가치가 탈중앙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중앙 정부나 ECB라고 하는 거대한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네. 그런 또 지역이다 보니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선, 개혁을 외치는 그런 이제 이쪽에서는 크립토 펑크라고 부르는 네. 암호학 기술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를 이뤄내자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번 행사에도 이런 개발자 또는 이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뭐 혁신가 사업가들이 많이 대거 출연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미래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단 네, 말이죠.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죠. 네.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네.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서 일렬로 블록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이 일렬로 이어진 체인을 지나가야만 하죠. 네. 근데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마치 우리 몸에 혈관이 퍼져 있듯이 네. 또는 뭐 이런 나뭇잎을 보시면은 이런 그 길이 나 있죠. 네, 큰 네. 인맥이 있고. 큰 인맥이 네. 있고 작은 인맥들이 이제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큰 네트워크예요. 네.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나가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기존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나요? 아마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문제들을 네.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서비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블록 하나가 생성되는데 최소 10분이 걸리다 보니까 네. 실생활 결제에 쓰기 힘들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그 다들 이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커피 하나 사 먹는데 1시간씩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므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비트코인의 풀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라이트닝 노드라는 것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드는 무엇을 하냐? 채널이라는 걸 열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채널을 열고 저도 채널을 열면 이 채널 간에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고속도로가 하나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은 네. 고속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어지겠죠. 네. 이 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오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때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줍니다. 네.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말하자면 진짜 이름처럼 번개처럼 빨리 비트코인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비트코인 뭐 제가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의 어떤 그 메인 체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그 뒤편에 있는 약간 골목길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비슷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장부기 때문에 네. 결국 기록을 적는 곳이고 네. 이 기록이 적기 전까지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라이트닝 노드를 통한 결제가 지금도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지금 사람들이 각광하고 있는 이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결제 앱이 있습니다. 네. 이 결제 앱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결제를 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캐시앱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가능하게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엘살바도르 네. 네. 이 국가가 이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채택한 국가죠. 네네. 이 국가가 만든 치보라는 이 앱도 결국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결제, 전송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주로 이제 결제, 지급 결제 분야에서 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 네. 결국 그게 결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하자면은 엘살바도르나 또 스위스의 루가노라고 하는 도시 네. 이런 몇몇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인 그런 도시와 국가에서 타인과 개인 간 결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 역할로 쓰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단지 돈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네. 큰 단위의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텍스트도 있을 수 있고 네.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쪼개져서 분산돼서 전송이 된다. 이 기술을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 사이드에서는 많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득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만약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빨리 전송할 수가 있다면 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만 사용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전송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비트코인을 그 어떤 대규모 큰 단위의 돈을 네. 비트코인으로 바로 전송하는 게 전혀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네. 비트코인 메인넷 체인에다가 매번 장부에 기록을 하면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하가 걸리므로 그렇죠. 수수료도 비쌉니다. 비싸고. 근데 이제 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네. 비트코인 옆에 붙어 있는 다른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제를 처리를 하고 네. 그 결과값만 비트코인에 올리면 이제 여기에서는 수수료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렇죠. 속도도 빠른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거의 많이 쓰시겠네요.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쓰는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해외에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를 하시는 국외 역외 송금을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실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전문적으로 노드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노드 사업에도 여러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 암스테르담의 이제 연사롯은 네. 리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기업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인데요. 네. 이 리버 파이낸셜은 비트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브로커리지나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네. 네. 얼마 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라는 거를. 네.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비트코인의 풀 노드라고 하는 기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검증해주는 노드 역할을 하면 네. 자동으로 라이트닝 노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을 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 비트코인 라이트닝 월렛에다가 넣어 놓고요. 네. 충전을 해 놓는다는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채널이라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과 열면 됩니다. 다른 많은 라이트닝 노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열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열린 곳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나갈 때마다 네. 다른 사람이 결국 보내는 거죠. 음. 근데 무신뢰 기반이기 때문에 네. 뭐 어디를 지나가는지 보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누구 돈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네. 리버 파이낸셜은 이제 이런 고속도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나가게 해서 통행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행료가 건당으로 치면 너무 적어요. 네. 근데 그것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제 꽤 규모 있는 매출이 될 만큼 되는 것이고 지금 리버 파이낸셜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무대에서 발표한 바로는 지난달 9월 달 매출이 지지난달이죠. 9월 달 매출이 한 0.4 비트코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간 매출로
기업이 그래도 0.4 비트코인이면은 지금 한 1,500만 원 그렇죠. 정도 된다 네. 볼 수 있는데 네. 뭐 나쁘지 않은 음. 매출을 벌써 올리고 있는 것이고 음.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규모가 더 커지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매출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그렇죠. 이런 계산이 결국 있는 것이죠. 일단 그 예전에 어떤 조선 시대에 쓰던 그 파발이라고 하나요? 이게 역과 역을 만들어 놓고 말을 이렇게 유통을 시키던 네.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로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모델이랑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니까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한국에서는 혹시 라이트닝 노드를 좀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없나요? 아직은?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기업 단위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곳들은 주로 거래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거래소들 중에는 아마 비트피넥스가 네, 비트파이넥스. 있을 것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리버 파이낸셜도 그중 하나고 또 아싱크라고 해서 비트코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곳 중에 네. 또 한 곳이 있고 블록스트림이라는 네. 곳도 있습니다. 그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트코인 백서를 공동 작업했던 그 아담백이 운영하는 회사죠. 네. 블록스트림도 라이트닝 노드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처음 다뤄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점점 비트코인의 사용성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질수록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사용성이 점점 커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노드를 돌리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개인이 접근하기 전혀 무리가 없고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시면은 뭐 저에게 따로 재밌다라는 알려주셔도. 거는 이게 뭔가 본인의 이 노드를 거쳐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아. 뭐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제 지나가면서 제가 통행료도 조금 받고 아. 그리고 이제 남들과 채널을 이으면서 네. 네. 그런 넓혀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디지털 금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음, 이제 좀 자리를 매겨가는 지금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굳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다. 여기 다른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에서 멈추지 않고 네. 결국 화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화폐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이 제약이나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결국 비트코인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또 이제 3차, 4차 레이어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다. 결제 수단으로, 돈으로, 화폐로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비트코인의 철학에 동의하는 이사님 같은 분들이 집에서 자신들이 이제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면서 통행료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이제 결제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